안녕하십니까. 2024년 3분기 PYSR에서 Contrastive Vision Language Pre-training with Limited Resource 라는 논문에 대해 소개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성시열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2년 ECCV에 억셉된 논문이고 구글 스칼라 기준 인용수 23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오픈 클립은 현재 클립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코드입니다. 저도 Efficient Clip Training이라는 분야를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해당 코드를 직접 활용하였는데요. 해당 코드에서는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이 아니라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형해서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해당 논문에 포함된 방법이라 관심을 가지고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해당 논문 서술 방식은 약간은 특이할 수 있는데요. 해당 논문에서 소개드릴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방법론 내에 해당 방법론에 대한 실험 결과들까지 일부 서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비전 랭귀지 사전학습이라고 불리는 분야는 크게 싱글 인코더와 듀얼 인코더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싱글 인코더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영역과 텍스트 엔티티 간의 의미론적인 얼라이먼트를 학습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주로 VQA나 VCR, NLVR과 같은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 구조입니다. 듀얼 인코더의 경우에는 유동적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싱글 인코더에 비해 효율적이라서 실제 현장이나 산업의 멀티모달을 응용할 때 듀얼 인코더 방식이 더욱 선호됩니다. 이러한 비전 랭귀지 사전학습 분야에서 저자는 자원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자원 의존도라 함은 데이터셋과 컴퓨팅 자원의 크기에 따라 성능 차이가 극심하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클립의 경우 방대한 양의 이미지 언어 데이터셋과 컴퓨팅 자원이 거의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클립 연구의 특징으로 인해 제한된 자원을 가진 연구자들은 기존 모델을 구현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연구가 불가능했고 이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검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된 자원을 가진 연구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이에 저자는 제로VL이라는 학습 파이프라인을 제안합니다. 제로VL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오픈소스 아카데믹 데이터셋만을 활용하였고 제한된 데이터 자원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론과 제한된 컴퓨팅 자원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먼저 베이스라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학습 데이터셋으로는 리프로듀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아카데믹 데이터셋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데이터셋은 모두 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이 데이터셋을 모두 합친 결과 총 1423만 개의 이미지 텍스트 쌍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배치는 앞서 확보한 사전학습 데이터셋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이미지는 기존 연구인 클립과 얼라인과 동일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텍스트 또한 입력 단어의 20%에 대하여 절반은 마스킹, 10%는 무작위 단어로 대체, 40%는 삭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256x256으로 리사이즈를 진행하고 중앙 부분 224x224만을 사용합니다. 모델은 듀얼 인코더 구조이며 이미지 인코더는 VIT16, 텍스트 인코더는 버트 베이스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클립 모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학습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V100 8대를 사용하였고 배치 사이즈는 총 1024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평가 매트릭의 경우 RSUM이라는 매트릭을 사용하였는데요. RSUM은 일반적으로 멀티모달 리트리버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Recall at K라는 매트릭에서 이미지 to 텍스트, 텍스트 to 이미지 모두의 Recall 1510의 총합을 사용합니다.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MS 코코아 Flickr 30K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메서드였던 제한된 데이터 자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총 두 가지 제한 방법론이 등장합니다. 저자는 클립 학습 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제한적임을 문제로 제시합니다. 저작권 이슈로 인해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아래 두 가지 문제가 파생됩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셋은 여러 소스에 의해 수집이 되는데 각 소스마다 데이터 수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특징이 아닌 소스마다의 특징으로 인해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학습 난이도를 낮출 수 있고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도 제한적이다 보니 데이터 수가 부족하여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디바이어스 샘플링과 코인 플리핑 믹스업이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편향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디바이어스 샘플링 기법입니다. 기존의 배치를 구성할 때는 주로 랜덤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였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멀티소스의 데이터셋일 경우 한 배치에 서로 다른 소스의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소스의 데이터는 이미지의 대부분이 인물 사진이다, 혹은 텍스트의 길이가 길다 등의 데이터의 특징이 아니라 이 소스에 따른 특징이 존재를 하고 이는 데이터셋의 편향을 유발합니다. 랜덤 샘플링 방식이 데이터셋의 편향을 유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미지와 텍스트 임베딩을 시각화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같은 데이터셋끼리는 가깝고 다른 데이터셋끼리는 멀어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데이터의 의미론적 특징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 소스에 따라 구분되는 경향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소스에 따른 바이어스가 학습 시에는 같은 배치 내에 존재하는 네거티브 샘플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셋 편향이 인포NC의 최적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수식적으로 증명합니다. 인포NC 로스는 우측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배치 내에 포지티브 샘플 간 유사도는 커지게, 네거티브 샘플 간 유사도는 작아지도록 설계된 로스인데요. 해당 로스의 그레디언트를 산출하기 위해 로스를 편미분하면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부분에 스탑 그레디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그레디언트는 트레이닝 샘플 간 유사성을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만약 데이터셋 바이어스로 인해 서로 다른 소스에서의 데이터를 쉽게 구분하게 된다면 이 스탑 그레디언트는 0에 가까운 값과 1에 가까운 값으로 양분화하게 되고 이는 최적화 과정에서 네거티브 샘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셋 편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샘플링 기법인 디바이어스 샘플링 기법을 제안합니다. 해당 방식은 매우 간단한데요. 이 좌측 하단의 빨간 박스를 보시면 동일 배치 내에서는 동일한 데이터셋만으로 구성을 함으로써 이 서로 다른 소스로 인한 바이어스 관계없이 이 동일 배치 내에서 네거티브 샘플을 쉽게 구분한다는 비효율성을 해결하였습니다. 이를 시각화한 결과를 이제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면 소스 관계없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는 네거티브 샘플의 평균 값으로
그레디언트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 이 디바이어스 샘플링을 사용한 결과 랜덤 샘플링을 사용했을 때보다 항상 그레디언트가 더 크다. 그러니까 학습량이 더 크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당 연구에서 제안하는 데이터셋 증강 기법인 코인 플리핑 믹스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믹스업 방식으로 활용하는데요. 믹스업은 학습 데이터 중 두 개의 샘플을 혼합하여 데이터를 증강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클립 트레이닝에 적용한다면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배치 내에 j 번째 이미지와 배치의 사이즈인 n, 그러니까 n-j번째 이미지를 혼합하되 그 비율을 베타 알파 알파의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람다 값으로 혼합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이 j와 n-j가 같아지는 페어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동일한 인스턴스로 혼합된 데이터가 동일 배치 안에 존재하게 된다면 타겟 매칭 스코어를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인 플리핑 개념을 활용합니다. 각 배치 내에서 50% 확률로 하나의 모달리티에만 믹스업을 수행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만약 이미지 모달리티를 믹스업한다고 할 때 텍스트는 원본 텍스트를 매칭하여 페어를 구성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두 가지 기법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디바이어스 샘플링은 추가적인 계산량이나 파라미터 조정 없이 모든 평가에서 베이스라인에 비해 성능 향상을 이뤘고, 코인 플리핑 믹스업을 적용한 결과 텍스트 투 이미지 지표에서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컴퓨팅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라지 배치를 모사할 수 있는 제한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라지 배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을 사용했는데요. 쉽게 말해 멀티 GPU를 활용한 학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기법을 위해서는 다른 GPU에서 생성한 네거티브 샘플을 모아주는 겟더 연산이 수행이 되고, 이 과정에서 수직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 IJ와 TK는 서로 다른 GPU에서 생성된 리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GPU에서 생성된 리프레젠테이션에는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겟더를 수행하게 되면 이 샘플 i에서는 잘못된 그레디언트가 연산되게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겟더된 임베딩을 보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겟더된 임베딩을 보존하여 라지 배치 사이즈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배치 사이즈가 커질수록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겟더된 임베딩을 보존하면서 배치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 매우 큰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Decoupled Gradient Accumulation 이라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워딩을 두 번 수행하여 첫 번째 포워딩에서는 그레디언트를 끄는 채로 레프레젠테이션만 생성을 하여 저장을 하고, 두 번째 포워딩에서는 마이크로 배치 사이즈만큼만 포워딩을 수행을 하여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 시간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만 라지 배치의 학습 효과를 모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한 예시와 실제 코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 배치 사이즈가 8이고 어큐뮬레이션 프리퀀시가 4라고 할 때 먼저 원본 이미지와 텍스트를 저장할 리스트, 그리고 모든 피처를 저장할 딕셔너리를 마련합니다. 이후 첫 번째 포워딩에서는 그레디언트를 저장하지 않고 모사할 배치 사이즈만큼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후 앞서 이제 마련했던 그 딕셔너리에 저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모든 피처가 쌓여 있다면 이제는 로컬 배치만큼만 그레디언트를 흐르게 하고
나머지 피처는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게 한 뒤에 앞선 2번 과정에서 저장해 두었던 피처를 활용을 해서 라지 배치를 구현을 한 뒤에 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어큐뮬레이션 프리퀀시가 4이기 때문에 총 4번을 반복하면서 각 로컬 배치마다 포워딩과 백워딩을 수행을 하되 이 로진 매트릭스를 확장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해당 기법을 활용한 결과 동일 배치 사이즈를 기준으로 보면 더 적은 GPU 개수를 사용하되 성능을 유지하였고, 그 GPU 개수를 기준으로 보면 더 큰 배치 사이즈를 모사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해당 실험은 두 번의 포워딩 과정에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이 출력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 드롭아웃 같이 좀 무작위성이 포함된 그런 기법들로 인해 그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이 출력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의 포워딩 과정에서는 시드를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성능이 하락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능 향상과 학습 시간 지연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해결하고자 성능을 유지하면서 학습 시간을 단축시키는 두 가지 기법에 대해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입력 이미지의 일부 픽셀을 무작위로 드랍시키는 토큰 드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진행한 결과 성능 하락 폭은 미미하였으나 학습 속도가 매우 빨라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 인코더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해당 기법은 무거운 인코더를 통해 사전 학습이 완료된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중에서 하나의 인코더를 가벼운 인코더로 교체한 뒤 이 디스틸레이션 방식으로 재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학습 시간이 단축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후에는 소개드린 방법론들을 적용했을 때 소타 성능과 얼마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실험입니다. 먼저 제로샷 크로스 모달 리트리버입니다. 세팅은 베이스라인 세팅과 모두 동일하게 진행을 하였고, 제로 VL은 앞서 소개한 세 가지 기법을 모두 적용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십자가 표시는 학습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여 1억 개의 이미지 텍스트 쌍으로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제로 VL은 8대의 V100 GPU로 13밀리언의 아카데믹 데이터를 2.4일 만에 학습하였으며, 동일 GPU 내에서 더 큰 배치 사이즈를 모사함으로써 베이스라인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128대의 GPU를 사용한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배치 사이즈는 동일하게 모사되었지만 앞서 설명드린 제한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를 적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이 향상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클립과 이 얼라인이라는 소타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도 이 100밀리언의 데이터로 학습시킨 제로 VL의 경우 MS 코코 테스트셋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인 튜닝 결과입니다. 인도메인 학습 방식인 이 VSE와 GPO에서 모두 소타를 달성하였습니다. 얼라인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얼라인은 더 많은 사전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더 무거운 인코더와 더 큰 이미지 해상도를 활용했음에도 유사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리니어 프로빙입니다. 실험 결과 리니어 프로빙에서도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제로 VL은 리프로듀싱한 클립에 비해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원으로 학습한 오픈AI 클립에 비해서도 향상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제로 VL 같은 경우에 제한된 데이터 자원과 컴퓨팅 자원으로 클립 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디바이어스 샘플링, 그리고 코인 플리핑 믹스업, 그리고 디커플드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는데요. 또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1,400만 개의 아카데믹 데이터셋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리프로듀싱을 보장을 하였고, 또한 이 추가 데이터를 포함한 1억 개의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결과 이 클립이나 이 얼라인과 같은 소타 방법론과 유사하거나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해당 논문을 읽고 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먼저 이 라지 배치를 완벽하게 모사할 수 있는 이 Decoupled Gradient Accumulation 이라는 이 방법론이 매우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이쪽 분야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라지 스케일 연구를 조금 모사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생각을 하였는데, 해당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이 논문 서술 방식이 타 논문들과는 조금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논문을 실제로 보시면 되게 카테고리 분류가 잘 되어 있고, 뭔가 그 특정 카테고리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지 되게 명확했기 때문에 이 논문을 좀 이해하기에 되게 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이 평가 매트릭으로 그 알썸이라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그 방식은 타 이제 클립 연구들에서 그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매트릭은 아니었고, 그리고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매트릭을 다른 분야에서는 이제 주로 리포팅을 하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이 리트리버에 대한 성능만 리포팅이 되어 있어서 네, 그 부분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좀 이렇게 랜덤 시드를 고정해야 한다는 이 스테이블 DGA 같은 방식에 대한 실험과 좀 이 보조 인코더를 사용하여 좀 더 학습 시간을 단축한다는 이런 다양한 방법, 조금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실험을 진행하고 리포팅을 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Contrastive Vision Language Pre-training with Limited Source 논문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